방탄소년단 BTS도 아시안 혐오 범죄를 중단하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도 아시안 인종증오의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아시안 혐오 범죄를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건장한 흑인 남성이 아시안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큐리티 가드까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내일부터, LA 카운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역 기준이 한 단계 내려갑니다. 모든 소매 업종은 정상 영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요식 업종은 실내 영업 비율이 50%까지 올라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웹사이트를 통해 모레부터는 50세 이상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16세 이상 모든 성인들은 다음 달 15일부터 예약이 시작됩니다. 네, 건장한 흑인 남성이 아시안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방역 기준이 또 한 단계 내려갑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당장 내일부터, LA 카운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됩니다. 모든 소매업종은 정상 영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요식업종만은 실내 영업 비율이 5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먼저 이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의 방역 기준이 또 하락해 오렌지 티어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렌지 카운티 내 비즈니스들은 내일부터 수용 인원을 늘려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추가 경제 재개방이 허용될 방침입니다. 식당과 영화관은 수용 인원을 기존의 25%에서 50%로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교회와 박물관 그리고 수족관도 50%까지 허용됩니다. 이 뉴스를 접한 비즈니스 업체들은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원래 직장에 복귀하셔가지고 원래대로 처음과 같이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체육관은 실내 영업 수용 인원이 10%에서 25%로 상향 조정됩니다. 타운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케빈 김 씨는 수용 인원 확대와 맞물려 체육관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Last year when the coronavirus happened, I had about 200 members. And then the pandemic basically got us down to about 80 members. I lost a lot of members because people were scared. So I had to refocus on getting new members, right? And 소매업소들의 경우 수용 인원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보건국은 주점의 야외 영업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아시안 징후, 혐오 범죄를 당장 중단하라는 요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까지 인종 혐오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령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기억이 있다. 인종차별과 폭력에 반대한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아시안 혐오를 규탄하는 글을 SNS에 올려 화제입니다. 멤버들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한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길을 걷다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듣고 외모 비하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소하지만 그때의 일들이 자신들을 위축시키고 자존감도 앗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증오와 폭력이 대상이 된다는 건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며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TS는 최근에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슬픔과 함께 진심으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안 혐오를 중단하라는 해시태그도 추가한 이 글은 100만 회 넘게 공유되며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큰 팬덤을 가진 BTS의 게시글에 주류 언론도 앞다퉈 보도하는 등 발언의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BTS는 지난해 흑인 인권운동 캠페인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측에 $100만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건장한 흑인 남성이 아시안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뉴욕시 한 대로변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현장 주변에 있던 시큐리티 가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하인 기자입니다.
뉴욕 9번가 인근 거리입니다. 건장한 흑인 남성이 맞은편에서 오던 아시아계 60대 여성을 발로 차 넘어뜨리더니 인종차별적 막말을 퍼붓습니다. 여러 차례 머리를 짓밟았는데도 주변에서 말리지 않습니다. It's horrible. It's disgusting to see people, put into such a horrible situation. The fear that's been created. It's so unfair to Asian New Yorkers. 미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이런 무분별한 폭력 사건이 잦아지자 급기야 백악관이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 증가에 침묵할 수 없다며 이런 공격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미국인들이 늘면서 현지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네,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했던 아시아 남성 무차별 폭행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체포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승객들 중 그 누구 하나 폭행을 막지 않았습니다. 김영하 기자입니다. 뉴욕의 지하철 안입니다. 한 흑인 남성이 주먹질을 시작하자 아시아계 남성이 맞서봅니다. 하지만 힘에 밀린 아시아계 남성은 곧 저항을 포기하고 일방적인 폭행을 이어가던 흑인 남성은 뒤에서 목까지 조릅니다. 아시아계 남성은 결국 현장에서 기절했습니다. 사방에서 비명이 쏟아졌지만 말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한 마을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라틴계가 대부분인 이곳에서 범인은 단 2집뿐인 아시아계 주민의 차만 골라서 불태웠습니다. We just like not do anything wrong to people. We want to peace live in the United States.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증오범죄는 갈수록 더 거칠고 난폭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SBS 김영화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임산부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도 되는지 여부. 일단은 의사와 상의해서 접종하라는 것이 미 보건당국의 입장입니다. 태아와 모유에 항체가 전달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9년차 간호사 간유미 씨는 코로나19 우선 접종 대상자입니다. 제가 하던 일상적인 병동 업무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지 못했습니다. 현재 임신 34주라서입니다. KF94 마스크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착용하고 다녔고 공공장소는 되도록이면 안 갈 수 있도록 했고.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와 세계보건기구는 임신부 중에서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의료진, 교사, 경찰 등의 경우 의사와 상의해 접종받도록 했습니다. 임신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 위험성은 최고 13배, 조산 위험성은 60%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당국의 방침은 접종 금지. 이유는 임신부에게 백신 효과가 있는지, 태아에게 해가 되는 건 아닌지 관련 연구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미국 하버드대가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임신부 84명 대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신부도 비임신 여성처럼 충분한 항체가 생겼습니다. 특히 탯줄과 모유에서도 항체가 측정됐는데 태아와 모유에 전달된 겁니다. 2번 맞을 경우 항체량은 더 늘어났고 태아 이상은 없었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그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감염에서 이제 위험성을 벗어날 수 있는 거. 태아 안전성 문제는 진행되는 연구를 더 봐야겠지만 우리 보건당국도 이번 연구 결과 등을 살펴서 임신부도 의사와 상의를 거치면 백신을 맞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만 전 국민의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백신을 맞았다는 그린 패스를 통해 활기찬 예전 생활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김덕형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시장입니다. 아직 시민 대부분은 마스크를 썼지만 벗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해변과 휴양지들은 다시 관광객들로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의 60%는 1차 접종을 마친 상태, 2차 접종자도 전체의 54%에 이릅니다.
20년 넘게 이스라엘에서 살아온 이강근, 이영란 씨 부부도 지난달 2차 접종까지 끝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임신부를 포함해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2차 접종 뒤엔 스마트폰으로 이른바 그린패스를 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은 6개월인데 이걸 보여줘야만 식당이나 백화점 같은 건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린패스가 있는 사람들은 상점에 들어가서 다 뭐든지 먹을 수 있고요. 또 호텔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린패스 있으면 투숙할 수 있고요. 접종 초반까지 하루 수천 명이던 확진자는 최근 200명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활기차죠. 확 풀리니까 이 심적인 이렇게 상승도가 있잖아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백신을 통해서만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뿌리내렸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코로나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맞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네, 모레부터는 50세 이상 모든 성인들에 대한 코로나 예방 접종이 가능해지면서 예약 절차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4월 1일 모레부터 카운티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백신 예약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16세 이상 모든 성인들의 예약 가능 시점은 다음 달 15일부터입니다. 네,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내륙 지역에는 내일 오후 3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산간지방에는 시속 50마일의 돌풍까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높은 고지대의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대북 정책을 최종 검토 중인 백악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여주기식의 이벤트 회담을 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김수영 특보니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언급한 게 무슨 뜻이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Does this include sitting with President Kim Jong-un? I think his approach would be quite different, and that is not his intention. 실무 협상 진전 없이 정상 간 담판으로 비핵화 협상을 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후보 시절 바이든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선을 긋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핵능력 축소 동의를 해야 한다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a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 free.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한미일 3국 공조를 흔들지 못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Japan are united in our commitment to standing up against these provocations. 사진 찍기용 정상회담은 안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 대북협상 담당자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미 국무부가 공개하는 국가별 인권 보고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특보원이 전하겠습니다. 미 국무부는 2020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조국과 박원순 사태 등 여권 인사들의 부패와 성추행 논란, 그리고 대북전단 금지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주요한 인권 이슈로 꼽았습니다. 인권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을 전하면서 탈북민 박상학 씨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 해체와 탈북자 지원단체 등에 대한 감사 착수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선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We continue to campaign for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to the DPRK. We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in the NGO community and in other countries. 인권보고서 북한 편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수많은 인권 유린을 하고 있으며 당국에 의한 불법적인 암살과 실종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uman rights will remain an indispensable component of our overall policy toward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e will continue to hol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ccountable for its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국무부는 아직 검토 중인 대북 정책에서 인권 문제가 단순히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대북 정책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를 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철면피하다, 초보적인 체면도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안정식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담화 이후 2주 만에 다시 나선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한 것을 두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현무 포미사일의 개발 성공을 보고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왜 북한 미사일만 문제 삼느냐고 따졌습니다. 철면피함, 초보적인 체면 상실같이 막말을 쏟아낸 김여정은 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라고까지 비아냥댔습니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최소한의 예법은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5일 탄도미사일 발사 뒤 북한은 리병철, 조철수, 김여정의 담화를 연이어 내놓으며 유엔 안보리와 우리 정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늘 밤 열릴 것으로 보이는 유엔 안보리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대응 조치를 경고한 상태인데 김여정의 문 대통령 비난도 대남 행동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대남 대화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의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김여정은 지난 16일 금강산 국제관광국 폐지와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까지 경고한 상태. 순항 탄도미사일 발사 뒤 1년의 담화를 내놓으며 잠시 숨고르기를 한 북한이 다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실종됐던 50대 한인 남성이 강 기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창립 22주년을 맞은 프라임금융이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프라임금융은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통한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장학생 선발을 6년째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현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금년에 입학 편입 예정인 학생들이 대상이며 총 40명을 선발해 각각 $2,500를 지원하게 됩니다. 한인 아티스트 미셸 로빈슨의 작품이 올해 오스카 포스터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을 알리는 아트 작품은 미셸을 포함한 나이지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등 지구촌 각지에서 의뢰해 채택됐으며 포스터부터 디지털 홍보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해켄색 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펠팍 경찰은 지난 22일 실종됐던 51세 장모 씨가 인근 리틀페리 타운의 강에서 지난 27일 숨을 거둔 채 발견됐으며 신분을 증명할 소지품이 없어 검시한 후 장 씨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은 장 씨가 건강 문제 때문에 낙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렸습니다. 버지니아에서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등록금이 전액 지원됩니다. 랄프 노담 주지사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하는 IT와 헬스케어 전공 분야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음식과 교통비뿐 아니라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드라이브뚜루 구직 박람회가 오는 4월 1일 열립니다. 슈가로프에 있는 귀넷 인피니티 에너지 센터 파킹덱에서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 칙필레와 귀넷 공립학교, 놀스사이드 병원 등 22개 기업과 정부단체가 참여해 드라이브뚜루로 구직자와 인터뷰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이 학살 사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500여 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고등학교용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억지 주장이 실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대사관 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유성재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일본 정부가 올해 검정을 통과한 고교 교과서를 공개했습니다. 사회과 교과서인 지리, 역사, 그리고 공공과목 등 30종의 교과서를 공개한 건데 하나같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썼습니다. 지난 2016년 검정 때는 이런 주장이 담긴 교과서가 전체의 77%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모든 교과서가 이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 교과서 6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싣기도 했습니다. 네, 위안부 관련 기술은 대체로 분량이 줄어들었고 일부 교과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언급한 교과서는 역사 교과서 전체 12종 가운데 절반도 안 됩니다. 그나마 일선학교가 가장 많이 채택하는 야마카와 출판사의 교과서가 위안부로 강제당하거나 속아서 연행된 사례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과서는 위안부와 강제동원 등 보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담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금 전 주한 일본 대사관의 총괄 공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반복되는 독도 도발에 대해서 강력 항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얀마 시위 사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가 내일 소집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미얀마와의 모든 교역 협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정혜경 기자입니다. 쿠데타 이후 2달, 미얀마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미얀마 군경이 경기관총뿐 아니라 로켓 추진 수류탄 같은 중화기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에 따르면 지금까지 군경에 희생된 사망자는 510명, 어린이를 포함해 무고한 희생자가 계속 늘어나자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군부의 유혈 진압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 규탄하고 내일 긴급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10일에도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지만 쿠데타라는 언급이 담기지 않은 데다 별다른 제재가 포함되지 않아 말뿐인 성명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역시 미얀마 군부와 친밀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15개 이사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을 규탄하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미얀마와의 교역 협정 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고 Based on the reporting I've gotten, an awful lot of people have been killed totally unnecessarily. 프랑스도 외무장관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국민의 합법적 열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반쿠데타 시위대는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에 도와달라는 공개 서한을 보내 이번 사태가 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네, 여야의 치열한 선거 유세전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의 서울 내곡동 땅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세인 기자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유세에 나선 민주당 박영선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겨냥해 처가의 내곡동 땅 보상 의혹에 이어 주택용지 특별 분양으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땅값의 90%를 보상받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까지 분양받았으면 이거 뭡니까? 서울 시민 앞에 겸손해야죠.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거짓말하지 않고 깨끗한 사람이 시장으로 와야 한다며 오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나경원 전 의원과 영등포역 공동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론하며 현 정권을 위선 정권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본인은 계약 기간이 되기도 전에 돈을 많이 올려서 계약을 재계약을 했다. 그래서 사표 쓰고 나갔죠. 바로 위선 정권 아니겠습니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전임 시장의 불법에 대한 심판의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부산에선 MB정부 당시 국정원 작성 문건을 놓고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에 대한 사찰 문건을 공개하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헌정 파괴 행위의 한복판에 있었다고 연루 의혹을 부각했습니다. 현역 의원 40여 명이 대거 부산으로 내려가 지원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현 정권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면서
지난 4년의 실정을 낱낱이 심판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네, 첫 번째 TV 토론에서 박영선, 오세훈 후보는 치열하게 격돌했습니다. 그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추가로 더 받으신 거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르죠. 이 땅은 36억 5천만 원 보상 플러스 또 그 보금자리 주택 단지 안에 단독주택 용지를 특별 분양을 또 받은 것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에게 내곡동 처가 땅 보상금 말고도 추가로 단독주택 용지를 특별 분양 공급받았다고 추궁했습니다. 용지를 누가 받았는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오 후보 측은 오늘 확인해보니 땅 지분을 가진 둘째 처남이 토지 소유자에게 살 기회가 주어진 주택 용지 분양권을 7억 3천만 원에 구매했다가 같은 가격에 되팔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후보의 주장, 주어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근거는 있었습니다. 지금 인구 대비 4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4위로 올라선 데는 K-백신 주사기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박 후보 코로나 백신용 K-주사기 이야기를 하다 인구 대비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4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100명당 1.5의 수준으로 100위권입니다. 아울러 박 후보가 한국이 OECD 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한 대목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제일 먼저 처음 분양 원가가 공개된 거는 2004년 2월입니다. 2004년도가 본인이 시장하실 때인가요? 아니죠? 제가 후분양제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동시에 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듬해 2007년부터 분양원가를 공개했습니다. 두 후보는 SH 분양원가 공개 시기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 후보는 2004년, 오 후보는 발표는 2006년에, 공개는 2007년이라고 맞섰습니다. SH에 확인해보니 분양 원가가 공개된 건 2006년이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착각한 겁니다. SBS는 오늘 밤 박영선, 오세훈 후보가 참석하는 선관위 주최 토론회도 팩트체크할 예정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네, 한국 여자 스윙의 간판 선수인 김서영 선수. 올림픽 메달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침이 없습니다. 개인 혼영이 주종목이지만 이번에는 배영에서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김영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개인 혼영 200m 금메달리스트인 김서영은 올림픽의 해 첫 레이스로 선택한 배영 200m에서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00m를 지나며 단독 선두로 나선 뒤 격차를 더 벌려 2위를 3초 가까이 따돌렸습니다. 테스트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좋아진 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서영은 개인 혼영의 4가지 영법, 접영과 배영, 평영, 자유형의 완성도를 하나씩 높이기 위해 국내 대회 개별 종목에 훈련 삼아 출전하며 기량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접영 100m에서 2020년 세계 12위의 기록을 작성했고 한 달 뒤엔 자유형 100m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배영까지 3대회 연속 다른 종목 정상에 서며 도쿄올림픽 메달의 꿈을 키웠습니다. 개인 혼영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 종목의 기록이 많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서영은 이틀 뒤엔 평영 200m에 출전해 또 한 번의 도장 깨기에 나섭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무차별 폭행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 아시안 여성의 비명 소리에도 모두 귀를 막았습니다. 시큐리티 가드는 문까지 닫아버렸습니다.
건장한 흑인 남성의 살인적인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대로변에서 또 지하철에서 현재 자행되고 있는 아시안 징후 범죄의 끔찍한 실태입니다. 호소하고 요청하고 애원할 필요 없습니다.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아시안들의 결집된 힘밖에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